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농 출산이 걱정이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38살 때 회사에 퇴직서를 내고 귀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귀농 3년차에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둘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둘 다 귀농해서 아이를 낳은 셈이죠.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골에서의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출산하기 전에 산전검사가 있거든요. 산전검사는 시골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출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골에서 출산할 적에, 뭐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40대 고령 산모다 보니까 40대 고령 산모의, 리얼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는 안동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나가면은 시내에 종합병원이 두 군데나 있고 산부인과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골 살아도 산전검사 하러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제 옆에 청송군이나 영양군 이런 군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산부인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 쪽에 문의하면은 자세한 사항 안내받을 수 있고요.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더니 저는 가까운 영양군 쪽으로 한번 문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영양군 보건소로 한 달에 2번씩 방문을 한대요. 그럼 우리 커다란 45인승 버스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타고 오시는 거죠. 외부 진찰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산전검사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혈액 뽑아서 검사도 하고 또 한 5개월인가 지나면은 뭐 기형아 검사도 하고 뭐 검사 받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산전 검사가 초음파 검사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거의 매달 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서 임신 초기에는 이제 질 초음파를 하고 배가 어느 정도 나온 후부터는 배에다가 이제 이렇게 초음파 기계 이렇게 대시면서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아이 뭐 손가락 발가락 잘 달렸는지 이상 없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 초음파 검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안동에 있는 시내 병원으로 저는 다녔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기다리는 게 일이었어요. 가면은 요즘 뭐 애 낳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산부인과 가보면 항상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1시간 어떤 때는 막 1시간 넘게 기다리고 했었거든요. 그 초음파 한번 보기 위해서. 근데 1시간 기다려서 초음파 보러 들어가면은 고작 하는 거라고는 뭐 한 5분 보나? 초음파로 화면 이렇게 보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좋은 게 예약제래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예약제라서 그런지 가면은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볼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진료가 들어오는 산모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금방 끝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궁금한 거 물어봐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나 보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군단위 촌에 갔을 적에 그 산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래요. 그러면서 워낙 이제 산모도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혹시라도 촌에서 임신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산전검사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출산은 보통 군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산부인과 병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출산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근교 이제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가 모두 수도권에 계셨기 때문에 두 아이 모두 서울에 올라가서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낳았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부천에 있는 조산원에서 낳았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젊은 여성분이 귀농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부모님께서 만약에 도시에 아직 남아 계시다고 하면은 출산은 저처럼 뭐 친정이 됐던 시댁이 됐던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출산 예정일이 나오잖아요. 예정일 한 10일? 그쯤 전쯤에 10일인가? 예정일보다 뭐 한 1, 2주 전에 미리 이제 친정에 올라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친정에 올라가서 그쪽 근처 산부인과 병원 다니면서 진료 받다가 출산을 하고 그리고 몸조리하고 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촌에서도 출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내가 도시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누구 그 연고가 없어서 미리 가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근교의 도시로 이제 출산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아보면은 소방서에 119 차가 있잖아요. 그 차로 이렇게 산모 이송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는 가까운 지자체 그 소방서 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촌에 산다고 해서 애 낳기 더 어렵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아이 둘을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항상 걱정하세요. 시골에서 어떻게 애 낳고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이제 시골에 워낙 애들이 없다 보니까 뭐 지원되는 것도 많고 따지고 보면은 교육 환경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한번 영상 올리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은 출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즘 뭐 저출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신하게 되면 국가에서 전 산모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혜택이 있죠. 그게 바로 임신 출산 지원금인데 이렇게 바우처, 신용카드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게 아이 한 명 임신하면은 40만 원인가 5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더 확대돼가지고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임신만 하면은 나라에서 60만 원 상당의 카드가 나옵니다. 이 중에 선불카드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데 출산할 병원이 없는 시골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출산 취약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산모는 20만 원이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총 8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거죠.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는 그때 받았던 그 지원금을 전부 그 초음파 검사하는데 다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원금 자체도 80만 원으로 늘었는데 만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초음파에 돈 들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80만 원을 저처럼 그렇게 소진할 일은 없겠죠. 또 제가 출산할 당시에만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올해 또 새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제가 농민신문에서 우연히 봤는데 여성 농업인 출산급여라는 게 올해 새로 생겼대요. 그게 보통 직장 다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4대 보험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가 나오나 봐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한테 혜택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올해 7월부터는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하게 되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애 하나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고작 80만 원 지원금 주고 150만 원 바우처 받는 게 뭐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요. 시골에서 80만 원, 150만 원이면은 도시에서의 80만 원, 150만 원하고는 틀리죠. 그 값어치가 훨씬 더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서는 초음파 한 번 보는 것도 몇만 원씩 돈 다 내야 되지만 시골에서는 전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돈 쓸 일이 더 없죠.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 150만 원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시골에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저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아이 낳는 수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앞으로 점점 더 뭔가 지원도 많고 혜택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골에서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남다른 게 고령 출산이죠. 요즘은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초산 연령이 예전에 20대였었는데 지금은 30대 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40대 초산모들도 엄청 많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었죠. 제가 한국 나이로 41의 첫째를 낳고 43세 둘째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 들어서 이제 초산일 경우에 늘 듣는 얘기가 있죠. 뭐, 고령 출산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40대 애 둘 낳아보니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20대냐 40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뭐 몸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지 단지 내가 나이가 40대라고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들어서 뒤늦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해서 배는 이렇게 불러나오고 있는데 아이는 어떻게 낳는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찾나요? 네이버를 찾죠. 인터넷에 막 검색해보고, 뭐 엄마들 카페도 들어가보고 해서 도대체 아이는 어떻게 낳고, 어떻게 낳는지, 뭐 그런 거 막 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이제 보다 보면은, 출산 징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진통이 주기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몇 분마다 한 번씩 가진통이 오고, 그리고 팬티에 양수가 터져서 이슬 젖는 거,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면은 그때는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배가 좀 주기적으로 아파오고, 이슬이 비치면은 병원 가야겠다. 왜냐, 언제 병원을 가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출산 예정일을 받아놨지만 그 예정일날 가는 건지. 근데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저는 아이 둘 다 애 낳는 날 제가 애를 낳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애를 낳거든요. 저는 여자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고령 임신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죠.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었는데 워낙 이제 고령 임신이라 막 그 주변에서 다 위험하다, 뭐 고위험군이다 막 이러니까 겁 잔뜩 먹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예정일이 막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좀 더 상태를 보자고 하면서 예정일 일주일 후에 진료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그날 와서 상태 보고 결정하자고. 그래가지고 딱 그 예정이라고 일주일 지난 날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오전 11시 정도로 기억되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궁이 벌써 2cm 열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낳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멀쩡한데 남들이 말하는 가진통도 없고 이슬도 안 비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 저녁에 애 낳으니까 당장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머리 좀 감고 짐 좀 챙겨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안 된대요. 지금 오늘 저녁에 낳기 때문에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료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입원해가지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11시쯤 진료받으러 갔다가 그날 6시 반 정도에 아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7시간 반 후에 아이를 낳았죠. 갑자기 이제 저는 준비도 없이 갔다가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해서 이제 그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 있었더니 그 옆에 기계에다가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배에다가 초음파 뭐 그거를 붙여놔요. 그럼 그 기계에 수치가 떠요. 0에서부터 10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0, 뭐 10, 20, 30에서 100까지 올라갔다가 또 0으로 떨어졌다가 그게 이제 그 자궁에 수축되는 그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진통이 오는 거를 수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100까지 올라가면은 진통이 세게 오는 거기 때문에 아프고 0으로 떨어지면 안 아파요. 근데 그 기계가 없었으면은 진통이 오는 거를 내가 몸으로 느낄 텐데 이 기계를 딱 들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처음에는 보고 있었더니 숫자가 100까지 올라가는데도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통이고 뭐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한 1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시간쯤 지나니까 슬슬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숫자가 올라가면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숫자가 0으로 떨어지면 안 아프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뭐랄까요. 내 배가 진통이 오는 것에 집중을 못 하겠는 게 그 숫자를 보면은 숫자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막 100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미리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배가 아파오기도 전에 저 100 올라가면 배 아플 텐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한 5-6시간은 있었어요. 그 숫자 계속 보면서.
그 사이에 이제 간호사분이 와서 뭐 내진도 보고 좀 있으면 낫겠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한테 3명의 산모가 동시에 아이를 낳으러 온 거였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산모는 초산도 아니고 경산이었었어요. 둘째인가 셋째를 낳으러 오셨었는데, 그분은 진통이 심했는지 소리를 엄청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성격이 둔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수치가 100까지 가고 막 조효적이 아프긴 해요. 아프긴 한데 그게 우리가 흔히 뭐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막 남편 머리를 막 쥐어 잡을 정도로 아프진 않던데. 지나서 잊어버린 건가? 하여간에 막 이를 악물고 참았지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내진하면서 애 이제 곧 나올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막상 옆에 산모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산모부터 애 낳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2 들어가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애 낳거든요. 여하튼 그래서는 그 2 낳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힘을 주라는데 도대체 힘을 주라는 게 어떻게 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인터넷에 막 그 전에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아이 날 적에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처럼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힘을 또 나름 줬더니 아이고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치질 생겨가지고 1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치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출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분만실로 대기실에 계속 있다가 분만실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막 힘주라고 그래서 나름 힘주고 있는데 애가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힘주라고 그래서 뭐 열심히 힘주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간호사가 한 몇 명이 더 붙더니 간호사 한 분이 제 배 위로 올라가서 배를 이렇게 꽉 누르는 거예요. 막 푸시업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누르는 순간 천장에 있던 형광등이 그냥 노래지더니, 그러고 나서는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가 이렇게 쑥 나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천장에 있던 등이 노래지더니 잠깐 노래졌다가 돌아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애가 나왔다고. 그래서 애 낳았잖아요. 웃겨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냥 진찰 받으러 갔다가 그날 그냥 입원해가지고 한 6, 7시간 만에 낳았죠. 그래서 남들은 무통주사 맞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무통주사도 안 맞았거든요. 그러고 낳았는데, 그러고 보면 진짜 쉽게 난 거죠. 나의 그 고령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순산하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는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그 친구는 30대 초반 산모였었는데도 진통을 하루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힘들게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단지 고령 출산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거나 힘들다거나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하튼 첫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병원에서 그렇게 낳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낳는 거라고 하면은 조산원 가서도 낳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를 한국 나이로 43세 낳았거든요. 둘째는 조산원에 가서 낳습니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첫째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나왔어요. 근데 둘째는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낳는 날에 둘째 낳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낳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임신하게 되면 유행이 그 만삭 사진이라는 걸 찍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진관에서 아기들 성장 앨범 그 마케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만삭 사진을 무료로 많이 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간 길에 만삭 사진 남들 다 찍는 거 나도 이제 이런 거 찍어두면 나중에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만삭 사진을 찍었거든요. 원래 만삭 사진을 보통 아기 낳기 출산 예정일보다 한참 전에 찍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만삭 사진 찍자고 일부러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 애 낳으러 올라간 길에 늦게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애 낳는 날 만삭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 한 일주일 전쯤 됐을 적에 만삭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는 첫째 때랑은 다르게 배가 좀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진통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정대로 만삭 사진을 찍으러 가서 오전에 만삭 사진을 하이힐 신고 옷 갈아입고 만삭 사진을 찍었죠. 지금 보이는 이게 만삭 사진이에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뭐 포즈 취하라는 거 취하고 하면서 만삭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점심을, 우리 모처럼 도시에 나왔는데 스테이크는 한번 먹자. 그래서는 빕스를 갔어요. 빕스에 가서 스테이크를 점심으로 먹고. 근데 저희가 갔던 그 빕스 바로 뒤편에 그 제가 출산을 예약했던 조산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산원을 갔어요. 밥 먹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조산사분께서 이제 검사를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근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궁이 조금 열렸으니까 오늘 애 낳겠다고. 오늘 애 낳겠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정도 일주일이나 남았고 애 낳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이번에도 또 애 낳겠다고 해서 갑자기 잡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갔으니까 아마 한 1시쯤 갔던 것 같아요. 1시나 2시쯤 그 조산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선생님 말로는 자궁문이 좀 열렸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애 낳는다고 했는데 6시, 7시, 8시, 9시, 10시 시간이 계속 흘러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그 진통이 막 심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오늘 안 되니까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암만 뭐 힘주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뭐 진통이 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밤 11시 30분쯤에 낳죠, 아이를. 근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안 나왔나 했더니 너무 컸던 거예요. 제가 첫째를 3.6kg에 낳았거든요. 3.6kg면 정상이긴 한데 요즘 3kg 안팎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3.6으로 나오면 크게 난 거였었어요. 근데 둘째는 4.35kg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아이였었죠. 만약에 제가 병원을 다녔다고 하면은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를 100% 제왕절개를 권유했었을 거예요. 고령인데다가 애가 너무 컸으니까. 근데 조산원에 갔으니까 그냥 놨던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아이이고 고령이어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커서 빨리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 애가 첫째처럼 4kg 안 넘고 한 3kg대였다고 했으면 더 빨리 나왔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11시 반쯤에 이제 낳기는 낳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온전히 엄마랑 아이 둘만의 힘으로 나오는 거죠. 조산사분은 말 그대로 거기서 그냥 애 나오면 받아주시고 후처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내가 주도적이기보다는 약간 의사랑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아이를 좀 빼낸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조산원에서는 나랑 아이 둘의 노력으로 나온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여하튼. 근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주의 분만에 대해서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힘주고 아이도 같이 노력해서 쑥 나오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막 울지만 자연주의 분만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울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너무 커서 나올 때 힘들었는지 나서도 많이 울긴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 자연분만이라고 해도 회음부를 이렇게 절개한다고 그래요. 애 빼기 위해서 잘 나오라고. 근데 원래 자연주의 분만은 회음부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오거든요. 왜냐면 엄마의 몸이 출산할 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확장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절개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이제 4.35kg가 되다 보니까 너무 커서 얼굴까지는 나왔어요. 얼굴까지는 나왔는데 어깨에서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애가 워낙 크니까 나오는데 힘들고 이게 걸려서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산사께서 저도 이제 절개를 했어요. 회음부 부분을 가위로 자르셨죠. 그렇게 해서 낳게 됐는데 조산원에서 낳다 보니까 그 남편이 같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걸 다 봤대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들은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결국은 가위로 자르는 순간 쑥 양수와 함께 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조산사분은 간호사 출신이셨고 워낙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다 이제 꼬매주시고 후처리 해주시고 그렇게 끝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낳고 드는 생각이 고령 출산이라고 그래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구나. 나이가 중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고령일수록 좀 더 위험 부담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고령이라고 해도 충분히 건강한 아이 순산할 수 있다. 저 보세요. 43세 4.35kg의 그 거대한 아이를 조산원에서 자연분만했잖아요. 그리고 애가 커서 그랬지 어쨌든 걔도 들어가서
한두 시쯤 들어가서 11시 반에 났으니까, 한 10시간 만에 났으니까, 그래도 순산한 편이에요. 왜냐면 진통 심하게 하는 산모 같은 경우는 막 하루 꼴딱 넘겨서 애 못 낳고 진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무통주사 거의 필수로 다 맞잖아요? 그 무통주사 맞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농부와 산과 의사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출산 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통주사는 말 그대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주사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만 통증을 못 느낄 뿐이죠. 근데 여자가 출산을 할 적에는 통증이 수반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궁의 수축 이완을 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 엄마가 그 통증을 느끼면서 그때 힘을 주고 뭐 이래야지 스스로 이렇게 출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면은 엄마가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산 과정이 더 길게 지연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요즘 유도분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분만이 약물을 투여해서 애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분만, 무통주사 거의 필수처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아이를 빼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오게 하는 건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으시면은 농부와 산과 의사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를 화곡동에는 유광사 산부인과에서 낳았었는데 그때 제가 고령이었었고 또 예정일이 한참 지나서 애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도 저한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으시고 무통주사나 유도분만을 권유하지 않으신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그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출산한 게 얼마 안 되죠. 4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병원 출산은 너무 의료 개입이 많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출산에 관해서는 뭐 무통주사라든지 유도분만, 제왕절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뭐 출산을 앞둔 산모라고 하면은 자세한 얘기들은 농부와 산과 의사라든지 다른 자연주의 분만에 대한 책들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것보다 책 하나 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40대 고령 산모분들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순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골에서의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시골에서도 충분히 출산하고 또 아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시골에서의 또 아이의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았구만. 어느 데 좋아? 여기 동생 앞 옆에 올까? 응? 싫어? 내일 인사할래? 어. 거기서 이렇게 안녕 해봐, 연우 안녕. 오늘이 며칠이지? 9일인가? 몰라. 네. 9일 11시 57분 우리 희망이 아들이 태어난대. 엄마 아프지 마, 엄마. 예?